한 대형학원 고위 간부와 지점 원장 20여 명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 오후 4시쯤 대표 원장으로 불리는 고위 간부 임모 씨가 마케팅에 필요한 인원 모집 실적에 미달한 지점 원장들에게 7시까지 벌금 50만 원을 내라고 지시합니다. 7시 8분이 되자 아직 10명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호통치듯 다그칩니다. 30분 안에 안 내면 벌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덧붙입니다. 까라는 스타일이었고 그게 좀 반문을 하거나 안 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뭐 멘탈이 약하네. 출근했다는 보고가 늦어도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점 원장 김모 씨가 2년 동안 낸 벌금이 모두 1,600만 원이나 됩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거의 매달 내다 보니까 말은 원장이지만 저금을 못했고 1년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600만 원짜리 만들게 됐어요. 학원 오너인 사장이 회식 자리에서 지점 원장들에게 얼차려를 시켜 모욕을 준 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머리를 바뀌어요. 전체 원장들. 니네가 뭐 일을 똑바로 하냐 뭐 하냐 하면서 이제 다 대가리 박아 다 우통 벗고 뭐 춤춰 이러면 춤추고. 사실 회식이라기보다는 집합이죠. 결국 김 씨는 최근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은 벌금 납부는 대표 원장이 관리하는 계열사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하며 퇴사하고 자기 학원을 차린 김 씨가 본사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얼차려를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뭐 오늘 시간인데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김 씨가 자신의 사연을 맨 처음 털어놓은 곳은 온라인 익명 채팅방과 이메일로 직장 갑질 상담을 받는 한 시민단체였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무려 4,5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유명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한모 씨. 그런데 3주간 합숙평가를 받으면서 교관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지원자들을 무릎으로 여기를 찍었습니다. 야이 야 너는 불안해서 운전 못 시켜야겠다. 입사를 위해 꾹 참고 버텼지만 결과는 탈락. 한 씨는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전문가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기분이 들고요. 간호사들에게 매년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한림 성심병원 사례처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직장 갑질. 노조가 없는 직장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고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소가리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이나 되지만 그중 60%는 특별한 대처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적절하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통의 공간이 생기자 갈 곳 없던 하소연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랬는데 이 방에 와서 내 고민과 이런 아픔을 꺼내놓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직장갑질 119의 온라인 대화창에는 하루에도 60-70건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동시 대화 참여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 취재를 해놓고 아까 리포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들 더 없습니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사장 측근인 간부가 원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보실까요? 네. 사장 생일이라면서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원장 50만 원, 부원장 30만 원, 부장 20만 원 이렇게 그 직급별로 액수를 정해서 축가금을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지난해 추석 때 보낸 건데요. 네. 사장 집에 100개 가까운 선물이 들어와 어머님이 다 혼자 처리하시기가 힘드니 이젠 선물 대신 상품권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상품권을? 네네. 네. 제보자의 경우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사장에게 상품권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이런 게 온라인 제보로 아까 내용을 보니까 2달 사이에 한 4천 건 넘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걸 대략적인 유형을 나눠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직장갑질 119에서 한 달 동안 접수된 내용을 그 유형별로 정리했는데요. 네. 일단 임금을 뗀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2위였습니다. 네. 직원들을 친지 결혼식이나 가족 김장날에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 등의 기타 갑질도 1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기타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 더 궁금한데 그 사연들 좀 소개할 수 없습니까? 네, 그 한 골프장에서는 매 겨울마다 눈이 오면 캐디들에게 그 골프장에 눈을 치우게 했고요. 또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며 건물 지하 화장실로 가라고 하고 이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문자로 보고하게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그 밑에서 썼다고? 네네. 네. 또 사무실에서 먹을 물을 직원에게 약수터에 가서 떠오라고 한다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별장에 가서 그 개와 닭에게 사료를 주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인 취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또 보육교사에게는 20kg 이상 살을 빼지 않으면 반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습니다. 기타 사례도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묻죠. 이런 직장 갑질,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현재는 어디까지를 갑질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를 당해도 법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갑질의 범위, 정의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갑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그 인격권과 존엄성 그리고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로 반복적인 괴롭힘이 되면 이건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노동법에 아예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직장갑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